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의 일정을 전해주는 유튜버 레이워크입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현재 시간은 8월 12일 오후 7시입니다. 오늘은 8월 넷째 주까지의 암호화폐의 주요 일정과 시황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크게 4가지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앵커와 렌더코인의 비트컵 상장 소식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렌더코인의 경우 애플과 AI가 묻은 코인이고 엔비디아와 함께 커플링되어 움직이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레이스케일이 발표한 비트코인 레포트를 함께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미국 24년 대선 주자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발언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최근에 비트코인의 매집을 한 정황이 온체인 분석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인 페이팔 USD가 후오비에 상장이 된다라는 소식입니다.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소식은 앵커와 렌더코인의 거래소 상장 소식입니다. 앵커코인과 렌더코인인 RNDR이 비트컵 거래소에 상장이 됩니다. 우선 앵커코인부터 먼저 살펴보면 한국 시간으로 8월 15일 오후 3시에 상장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앵커와 RNDR 코인 모두 입출금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해외 거래소에 코인이 상장이 될 경우에 큰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워낙 많은 거래소가 생겨나다 보니 어느 거래소에 상장이 되느냐가 상승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장이 될 비트컵 거래소에 대해서 살펴보면 비트컵 거래소는 2018년 2월에 생겨났고 태국 방콕에 본사를 둔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코인 마켓캡 기준 트레이딩 볼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비트컵 거래소는 6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가 압도적인 1위를 보여주고 있고 비트컵의 경우 코인원보다도 낮은 거래 볼륨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홍콩이나 영국 등의 영향권을 가진 나라가 아닌 태국의 본사를 가지고 있고 거래량 또한 너무나도 작은 거래소이다 보니 이번에 상장 소식으로 인해서 시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요즘 알트코인들의 순환형 펌핑이 지속되고 있다 보니 또 어느 한편으로는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참고 정도만 하고 계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렌더코인은 8월 17일 오후 3시에 상장이 되어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렌더코인은 GPU 처리 능력을 분산화해서 그래픽 처리 작업을 빠르게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블록체인입니다. 스페어로 GPU를 보유한 사람이 요청받은 렌더링 작업을 처리할 경우에 렌더코인을 보상받는 구조로서 탈중앙화 클라우드 렌더링 플랫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렌더코인은 애플의 내러티브 코인으로 AR, VR의 수혜 코인으로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렌더코인이 애플과 관련이 있는 이유는 렌더의 전용 앱인 옥탄X가 앱스토어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애플이 주최하는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인 WWDC를 앞두고 200%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던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렌더코인은 업비트의 BTC 마켓에도 상장이 되어 있는 코인입니다. 그리고 렌더코인은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AI에 따른 GPU 부족 현상과 맞물려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엔비디아와 커플링되어서 움직이기도 하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 요즘 가장 핫한 테마인 AI, 그리고 엔비디아, 애플의 관련주로 주목받고 있는 렌더코인이기 때문에 이번 비트컵 상장 시에 시장의 움직임이 발생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레이스케일에서 레포트를 발간했는데 24년 암호화폐의 미래와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흥미로워서 이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가져와 봤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현재 미국인들의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 미국의 경우에는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가치들은 크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현재의 미국 내부의 소득 불평등과 더불어서 기관과 정치에 대한 불신은 정치권의 분위기를 바꾸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그레이스케일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2012년, 그리고 2016년, 2020년, 현재를 기준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비트코인의 가격 비교를 나타낸 차트입니다.
현재가 과거에 비해서 역대급으로 가장 높은 29K를 유지하고 있고, 이러한 분위기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젊은 층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돈을 향해 간다라는 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젊은 층은 재정적 미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를 달러가 아닌 비트코인을 통해서 접근하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24년 대통령 선거에서 젊은 층의 유권자 비율이 4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캐시우드는 24년은 비트코인의 선거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7월에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는 비트코인이 전 세계적인 수요로 인해서 모든 국제 통화를 초월할 것이라고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비트코인은 미국 정부의 자체적인 관리가 아닌 미국의 국가적인 안보 문제로도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생태계는 현재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대통령 후보자들은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SEC나 CFTC, 미국 재무부의 대장을 선택할 권리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내년 대선은 정말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미국 대선 후보들의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의 입장과 견해를 나타낸 표입니다. 파란색은 민주당 대선 후보, 그리고 빨강색은 공화당 대선 후보를 나타냅니다. 먼저 공화당 후보부터 살펴보면, 도널드 트럼프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사기다 라고 언급했지만, 같은 공화당 후보인 데산티스는 비트코인의 규제로부터 비트코인을 보호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라마스와미는 비트코인에 찬성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있고, 대부분의 공화당 후보는 비트코인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민주당 후보를 살펴보면, RFK 주니어는 비트코인을 주요 혁신 엔진이라고 평가했고, 역사상 최초로 비트코인 선거 기부금을 받는 대선 후보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비트코인의 양도소득세를 없애겠다라고도 주장한 만큼 비트코인의 친화적인 후보로 뽑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되는 비용의 30%를 세금으로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RFK 주니어와 공화당 측은 여전히 비트코인의 채굴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들이 암호화폐의 호의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는 미래의 암호화폐의 긍정적인 시그널임을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레이스케일 또한 젊은 유권자의 증가와 24년 대선을 생각한다면 암호화폐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역할은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비트코인이 미국의 채택과 더불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크게 주시하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다른 비트코인 호재 소식이 전해졌는데, 1000개 이상의 BTC를 보유한 활성 주소수가 최근 급격하게 증가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10,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주소수 또한 크게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글래스노드에서 공개한 차트를 보면 형광색이 비트코인을 10,000개 이상 보유한 주소수인데, 보시는 것처럼 8월 7일부터 10일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검정색은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주소수를 나타내고 6일부터 10일 사이에 동일하게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고래들이 다시 한번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8월 10일에는 비트코인을 1개 이상 보유한 주소수가 100만 개로 올타임 하이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처럼 비트코인 홀더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 또한 강세 모멘텀이 확보되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선과 더불어서 비트코인 매집 정황 등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년 반감기 이슈에 현물 ETF까지 출시가 예정되어서 큰 호재들이 남아있는 만큼 지속적인 매집을 통해서 물량을 모아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페이팔은 암호화폐 결제를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인 페이팔 USD를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페이팔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인 PYUSD가 후오비에서 상장이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최초의 페이팔 USD
상장이다 보니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후오비는 현재 페이팔 USD는 2,690만 개의 코인이 유통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정확한 상장 날짜는 공개가 되지 않았고, 후오비 측은 유동성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즉각 거래를 시행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SEC의 제재가 있었고, 그로 인한 기업들의 채택이 제한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페이팔이 페이팔 USD를 발행하면서 큰 변환점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한 점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페이팔의 결제 애플리케이션인 벤모를 통해서 암호화폐 결제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지고, 뿐만 아니라 즉각적이고 저렴한 비용을 통해서 송금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CEO는 밝혔습니다. 페이팔은 과거 2월에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자 하였으나 테라 사태와 더불어서 미국 기관들의 규제로 인해서 페이팔 USD 작업을 중단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스테이블 코인의 도미넌스를 보면 테더가 67.2%로 독보적인 1등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치 짜여진 것처럼 최근 미국 하원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는 법안이 맥켄리에 의해서 발의가 되자마자 페이팔은 바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테더의 막대한 수익과 도미넌스를 생각해 본다면 더 이상 지체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혁신적인 결제 시스템으로 전 세계 4억 3,100만 개의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페이팔이다 보니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은 큰 호재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번 소식으로 페이팔의 주가 또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오비 상장을 계기로 다양한 거래소에서 추가적인 상장이 이어질 것이고,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코인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